7월 30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이 1800개 이상 나오는 시장이었고, 환율도 상승,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현물 합쳐서 1조 원 가까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마감 시장에도 제가 이유 없는 상승이다,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반납이 나왔고, 사실 시장의 하락을 핑계 댈 수 있는 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전생의 통화량의 60%를 차지하는 이런 통화 정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졌다. 아니면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이 오버행 이슈, 이번 주 빅테크 종목들 하락률이 굉장히 높죠. 거기에 대한 인공지능 거품론이 시장에서 확대가 되고 있다. 아니면 트럼프, 해리스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들로 투자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소형주들이 힘을 받을 것이다. 정말 다양한 이슈와 일정들이 있고 붙일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지수가 떨어졌고, 사실 대외적인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우리 달러, 국제유가, 국채금리, 환율 봤을 때는 이 정도 하락이 맞는가 좀 의아하죠. 왜냐면은 아시아 증시가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대만, 특히 우리나라랑 동조가 가장 높은 대만 갖고는 상승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유독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것은 역시 금투세 관련된 논란을 좀 시장에서 피해갈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제외하고는 이렇게 좀 하락이 크게 나온 이유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모르고요. 네, 그리고 신용이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고, 제가 오늘 코스피가 뭐 고점 대비 5%, 코스닥이 고점 대비 7% 이상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안 떨어진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이 털리기 전까지는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낙폭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신용이 만약에 20조 원 규모를 버티면서 또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이번 주까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고점 대비해 가지고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이미 12%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장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약세장 8%만 더 떨어지면 약세장입니다. 고점 대비 20% 떨어지면 약세장인데, 약세장이 추가적으로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딱 봤을 때는 좋았던 호재도 있었고 좀 안 좋았던 악재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있는 하락은 인정하는데 나머지는 이유 없이 떨어졌다. 이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정도 내용들. 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또 얘기하더니 또다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또 전문가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통화정책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민주당에서 너무 황당하죠. 밸류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 못해서 뭐 부스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네. 세법 개정을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법을 개정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슈가 되는 건데, 완전히 그냥 아다르고 어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들 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인터파크 그리고 AK몰도 정산 지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큐텐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리스크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간 유통업자들이 엄청난 규모의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이게 최대 2조 원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2조 원이면은 이거는 정말 심한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루머 올려드렸지만은 이커머스 기업뿐만 아니고 지금 유통 소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롯데쇼핑, 이마트도 재무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두 기업들은 본사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하나 두 개 천천히 넘어가는 상황이 현재 오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되고, 이런 것들은 시장을 계속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감을 유지를 시킬 수밖에 없죠. 주식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아는 기업들이 망하거나 내가 뭐 매매를 했던 거래를 했던 기업들이 무너지는 거는 이게 심리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큐텐 리스크가 충분히 경기를 어느 정도 흔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2조 원이면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거래처였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몇 천만 원 떼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큰 타격이 되겠죠.
네, 이런 불경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계속적으로 둔화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확대될 수, 이게 그냥 확대되면은 끝이 없습니다. 확대되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 건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게 5천억 정도 세금 들어가는 데서 굉장히 좀 저는 반대를 했지만은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사기를 당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구상권 이 Q10한테 잘 전달해서 구영배 대표한테 잘 좀 받아내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악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최근에 ADR 지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과매도 구간대 다시 한번 더 조정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이 3년 내 최대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렇게 전체적인 하락 종목들이 장기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도 지금 안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3년 내에서 가장 많이 힘들지 않나, 이거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코스피는 오늘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하회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기전자, 제조업 쪽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이 두업 쪽뿐만 아니고 보시면은 대형주, 중소형주 다 매도세가 크게 나왔죠. 전반적으로 오늘은 매도 우위가 나왔던 시장이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43%가 하락하면서 19만 원이 깨졌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오늘 두 가지 약재가 나왔는데, 자, 애플이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 대신에 구글의 인공지능 칩을 썼다. 자, 지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제품들이 많이 팔려야 돼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이런 빅테크가 다른 기업들의 제품들을 쓴다는 거는 시장이 조금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들, 이렇게 되면 또 가격 방어가 잘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HBM3E, HBM까지 3까지는 이제 승인도 받았는데 이제 3E 고사양입니다. 고사양 이 반도체 칩을 블룸버그가 이제 드디어 통과한다. 2, 4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블룸버그라는 게 중요해요. 네, 미국의 거대 언론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이게 계약이 이루어지겠구나.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동시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가격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더 재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락세가 좀 나왔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전히 SK하이닉스에 대한 펀더멘털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재로 떨어진 거는 오케이, 인정해. 악재로 떨어졌어.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왜 떨어진지 몰라.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떨어진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는 상한가 나오지 않았다. 자,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최근에 형편없죠.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가 5%대 1% 상승이 나왔는데, 모건스탠리가 자동차 종목 중에서 테슬라를 최우선 종목으로 픽을 하게 되면서 많이 올랐는데, 오늘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더 이상 안 좋아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더 안 좋아져 버렸어요. 물론 최근에 LG에너솔루션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닝 쇼크를 발표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좋아지지 않겠지 하면서 올랐던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20만원, 에코프로 10만원은 좀 찾아갑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저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회복할 힘이 떨어지는 순간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모 UF의 이런 리스크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들, 너무 좀 무섭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IMF도 갑자기 막 대기업이 다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 두 개 중소형 기업이 넘어가고, 그것들이 이제 은행에 압박을 주고, 은행에 압박을 주다 보니까 은행도 계속적으로 돈이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정산해주지 못하고, 은행 하나가 망하니까 그 은행에 돈을 빌렸던 은행이 망하고, 그 은행에 돈을 빌렸던 기업이 망하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원래 이런 부도 사태인데, 충분히 저는 이 티모가 UF가 최근에 이커머스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름 휴가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돈을 좀 아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을 좀 아껴 쓰셔야 돼요. 지금 너무 쉽지 않아요. 오늘 제가 오전에도 뉴스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 100만 명이나 파산 신청했다고 합니다. 폐업을 했다고요, 폐업.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3천만 명 정도거든요.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인구가. 그러면은 그 중에 자영업자가 6분의 1이야,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5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또 5분의 1이 파산했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지금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 자영업자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글로벌 증시도 충분히 현재 고환율이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시장의 부담감이 형성됐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소해야죠. 누가 정치인들이 하라고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맨날 특검하자 그러고 뭐 탄핵한다 그러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막을 수 있겠죠, 나라 돈으로. 네, 나라 돈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언젠가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을 만큼 커질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다라는 점들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우리 몸은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나. 돈 좀 많이 쟁여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 오늘 상한가 종목 우원개발 2000 OT코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 5장 넘어가면서 댐 관련해가지고 토목건설 관련 테마 좀 올라갔는데, 요거 할 수 있을까요? 요 어딘가에서 도롱뇽 한 마리 나오면 공사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환경단체라고 이야기하고 정치단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죠. 환경단체가 있기 때문에 댐을 건설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대강 관련 테마 좀 올라가긴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네,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이런 것도 예비 타당성, 이거 면제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것도 싸움 많이 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SOC 사업, 사회 간접 사업자분이 정말 지난 정부 들어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번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SOC 사업이 없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주위에 눈 둘러봤을 때 국가 단위로 지금 정말 큰 기간 산업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좋은데, 이건 좀 아쉽다. 네,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짓는 데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진짜 아침 밤낮으로 출근 퇴근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토목건설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쉽다.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좀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전 그렇게 생각돼요. 개인적으로 진짜 막 각 지역마다 산업단지 같은 거 하나 진짜 정말 거대하게 지어가지고, 네, 정보 좀 지원도 해주고 좀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오늘 시간에 해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올라간 주식들이, 떨어진 주식들이 이번 7월 그리고 8월 달에 계속 올라간 주식들입니다. 시간에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올라갔죠. 요거 7월 달 내내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간에 떨어진 거 뭡니까? KCTC 이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커머스 관련 테마주도 올라갔고, 여기에 또 시간에서 현대약품, 네, 해리스 관련 테마주들, 요런 테마주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5대 테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테마주가 치매, 비만, 제약바이오 관련 테마주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해리스 관련 테마주들, 마리아나, 낙태권 보장 관련 테마, 헬스케어, 그리고 트러블 관련 테마주들, 비트코인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남북 경협이라든지 요런 종목도 올라가고,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이거는 좀 테마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트럼프를 제외하고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 석유시 추가련 테마주들, 이거 5개가 7월 달에 주도했어. 그리고 8월 달에도 아마 주도할 겁니다. 왜냐면은 얘들 빼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테마, 네, 정부가 엮여있는 테마들이죠. 네, 치매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엮여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다. 그래서 치매 치료제 테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00억, 2000억째 중소형주가 많이 가잖아요. 시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5가지 테마가 시장에서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잘 돌아가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우리바이오를 살까요,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바이오를 살까요, KCTC를 살까요 하다가, 또 이제 제가 KCTC 먹고 나와서 좋아했는데 우리바이오 막 상한가가 막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뽑기를 못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진짜 2-3개 종목을 한 번에 사버린 다음에 바로 손절 라인 5% 잡고, 오늘도 우리 아까 동방 2% 손절라 그랬는데 이게 1분에 갑자기 5%씩 딱딱 떨어지면서 손절을 못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면서 좀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그냥 어렵다기보다는 좀 짜증나는 시장이죠. 짜증나고 불쾌한 시장입니다. 불쾌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왠지 알아, 지수가 왜 떨어지는지 알고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알아. 근데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신용이 털릴 때가 가장 매수가 한 시그널이다. 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신용 사람들도 계속 연장 금액 내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3개월 끝이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털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좀 짧게 매매하면서 지금 시장 잘 버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네, 힘내세요 여러분들. 저는 마이너스 3억입니다. 힘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같이 힘내서 이번 시장 하락장 좀 잘 버텨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